평범한 가정에 갑자기 찾아온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피를 나눈 가족을 위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지만 또 누군가는 차마 그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죠. 그 손을 내민 사람이 사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면, 그리고 손을 거둔 사람 역시 숨길 수밖에 없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60이 넘은 아버지가 신부전 말기 판정을 받고 30년을 키운 친딸은 이식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수술대에 올랐죠. 감사의 표시로 아버지는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겼고 가족은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거든요. 며느리가 친딸일 확률이 더 높다는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도경입니다. 34살이고요. 직장인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직장인이었다가 맞겠네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이만수 60이 넘으셨고 작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김선자, 전형적인 맏며느리 출신 엄마셨죠. 저는 외동딸이에요. 30년 넘게 착하게, 말 잘 듣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급하게 달려갔죠.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신부전 말기라고요. 투석이 필요한 상태고 장기적으론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가족 중에서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가까운 가족.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거였죠. 저는 외동딸이고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투석실에서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쥐셨죠. 괜찮다, 도경아.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게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었죠.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조직적 합성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가능은 하지만 최선은 아니라는 거였죠. 이상했습니다. 친부모 자식 간이면 보통 적합도가 높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조금 의아해하시는 눈치였어요. 다른 가족분도 검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현우, 그리고 올케 언니 정아은까지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딸이 아버지를 살려야지. 그게 도리 아니겠니?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전 못해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오빠가 황급히 말했죠. 도경아,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요. 한 달 전에 우연히 발견한 그 진실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실은 이래요. 저는 원래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었거든요. 회사에서 정기검진이 있었는데 그때 혈액형 검사도 다시 했어요. 제가 알기론 저는 B형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지엔 O형이라고 나왔죠. 이상해서 다시 검사했는데 똑같았어요. O형?
집에 와서 어렸을 때 수첩을 뒤져봤습니다. 분명 B형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연필로 쓴 글씨더라고요. 어머니 글씨체였어요. 저는 왜 이렇게 기록이 애매한지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출생신고 등본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도 있었어요. 그 옆에 끼워져 있던 어머니 수첩에는 이상한 메모가 있었죠. 그날 밤 맞았나? 이름표? 흐릿하게 지워진 글씨였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름표가 뭐길래? 무슨 의미죠? 저는 몰래 인터넷을 뒤졌어요. 혈액형 유전 법칙 같은 거요. O형과 B형 부모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아버지가 O형이시고 어머니가 B형이시니까요. 결과는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확률이 낮았죠. 그래도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메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저는 몰래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어요. 온라인으로 키트를 주문해서요. 아버지 칫솔, 어머니 칫솔, 그리고 제 타액을 채취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2주 정도 걸렸어요. 그 2주가 정말 길었죠. 매일 불안했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받았을 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녀 확률 낮음. 어머니와 딸 확률은 높게 나왔는데 아버지와는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어머니 딸은 맞는데 아버지 딸은 아니라는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신 건가? 아니면 제가 정말 친딸이 아닌 건가? 입양? 아니면 병원에서 바뀐 건가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 수첩의 그 메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름표? 혹시 정말로 신생아실에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식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제가 아버지 친딸이 아니라면 조직적 합성이 낮게 나온 것도 설명이 되죠. 그리고 만약 정말로 뭔가 잘못됐다면 이 사실이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합니까? 가족 앞에서 아버지한테 당신 친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절했습니다. 이유 없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미안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요. 근데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이대로 넘어갈 순 없었거든요. 다음날 올케 언니 하은이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제가 이식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며느리가 이식을 자원한다고요? 어머니는 처음엔 말리셨지만 하은 언니는 단호했어요. 검사 결과 조직적 합성이 저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O형이라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마우면서도 이상했죠. 왜 며느리가 저보다 적합도가 높은 거죠? 혈연도 아닌데요?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회복하셨고 하은 언니도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모두가 안도했죠. 근데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퇴원하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서류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증여 계약서였어요. 내 전 재산을 하은이에게 증여한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전 재산이요? 공장도, 집도, 예금도 전부요? 오빠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어머니는 당황하셨죠.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이식은 사랑이고 증여는 빚 갚기인가요? 아버지는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냥 물컵을 쥐고 계시기만 했죠.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겠다고요. 이번엔 하은 언니까지 포함해서요. 휴대폰을 꺼내서 예전에 상담했던 유전자 검사센터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 검사 가능할까요? 가족 구성원 한 명 더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가능하다고요. 샘플만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은 언니 컵도 몰래 챙겼어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살렸다. 딸은 불효를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사람들이 수군댔죠. 어머니는 저를 감싸려고 하셨지만 힘드셔 보였어요. 어머니한테도 의심이 생기신 것 같았거든요. 도경아, 너 정말 왜 그랬니? 엄마한텐 말할 수 있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요. 하은 언니는 매일 아버지 식단을 챙기셨어요. 병가 중인데도 불구하고요. 성실하고 착한 분이셨죠.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론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어느 날 부엌에서 언니와 마주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혈액형이 O형이시죠? 응, 왜? 저는 O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O형이시거든요. 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죠. 그게 무슨 의미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죠. O형인 저와 O형인 언니, 그리고 O형인 아버지. 유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O형과 B형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순 있지만 O형 딸이 O형 아버지의 신장 이식에 그렇게 높은 적합성을 보일까요?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봉투를 뜯었어요. 손이 떨렸죠.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만수 마이너스 이도경 부녀 확률 낮음. 이만수 마이너스 정하은 부녀 확률 높음. 김선자 마이너스 이도경 모녀 확률 높음. 김선자 마이너스 정하은 모녀 확률 낮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저는 어머니 딸은 맞는데, 아버지 딸은 아니고, 하은 언니는 아버지 딸은 맞는데, 어머니 딸은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수첩의 그 메모. 이름표? 병원에서 신생아 이름표가 바뀐 거라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결과는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와 하은 언니가 태어날 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병원에서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찢고 싶었지만 찢어봤자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죠. 이 숫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나 우리 집 아이 아니래. 어머니 손이 멈췄어요. 뜨개질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죠. 무슨 소리야? 저는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보셨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시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셨죠. 도경아, 이게 무슨... 엄마 기억 안 나요? 수첩에 적어두신 거. 이름표 얘기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날 이상한 일이 있긴 했어. 출산 직후에 어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30년 전 제가 태어난 밤의 이야기를요. 그날은 태풍이 예고된 날이었대요. 병원이 복잡했고 정전도 몇 번 있었다고 하셨죠. 신생아실이 혼란스러웠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다고요. 어머니는 출산 후 너무 지쳐서 정신이 없으셨대요. 근데 다음날 아침 저를 안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어제 봤던 아기와 조금 다른 것 같았다고요. 팔에 있던 작은 점의 위치가 달랐던 거예요. 근데 확신할 수 없으셨대요. 출산 직후라 기억이 흐릿했고 설마 했던 거죠. 그래도 내가 내 딸인 건 확실했어. 엄마는 느낄 수 있었거든.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껴안았죠. 엄마, 나는 엄마 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하은 언니요. 만약 정말로 바뀐 거라면 하은 언니가 친딸일 텐데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언니 진짜 부모님은 누구예요? 저는 어머니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메모 밑에 희미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어요. 오형구, 병원 행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 당시 병원 행정 실장이었어. 퇴직하고 오래됐을 텐데.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오형구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몇 개 글이 나왔어요. 현재 요양병원 근처에 산다는 정보도 있었죠. 저는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쉰 목소리가 응답했어요. 여보세요. 오형구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이도경이고요. 30년 전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그때 일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왜? 역시 뭔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가보자, 도경아. 진실을 알아야겠다. 며칠 뒤 저희는 오영구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요. 아버지한테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하려고요. 요양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형구 씨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우리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30년이 지나도 이 일은 잊히지 않더군요. 그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요. 태풍이 몰아치던 밤이었대요. 병원 비상전원이 몇 번이나 깜빡였고 신생아실이 혼란스러웠다고 하셨죠. 인큐베이터 2대가 동시에 고장이 났고 야간 간호사가 급하게 아기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름표가 젖어 들러붙었다고 했습니다. 그 간호사가 실수를 했어요. 이름표를 다시 붙이면서 순서를 헷갈린 거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바뀐 건가요? 오형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2명의 여자아이가 같은 시간대에 태어났거든요. 한 명은 이만수 씨 딸이고 한 명은 누구죠?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때 병원이 혼란스러워서 서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다만 야간 근무 간호사가 사직서를 내면서 메모를 남겼어요. 수치가 안 맞는다고요. 이름표가 2번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2번이요? 그럼 단순히 저와 다른 아기 한 명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간호사는 어디 있어요? 고나연이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한테도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오영구 씨는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희미한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그때 남은 기록 일부예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혹시 필요하실까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진짜였구나. 정말로 바뀐 거였어. 저는 아버지 친딸이 아니고 하은 언니가 친딸일 수도 있다는 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인데 이제 와서 이런 진실을 알게 되다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현관에 계셨어요. 어머니 표정을 보시고 놀라셨죠.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는 거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당신, 도경이가 우리 친딸이 아닐 수도 있어. 아버지 얼굴이 굳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죠. 어머니는 검사 결과지와 오영구 씨한테 받은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이식 적합성 검사할 때부터 이상했거든. 도경이 수치가 너무 낮았어. 근데 하은이는 왜 그렇게 높은지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혈연이 가까울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어요. 그래서 증여를 한 거야. 하은이가 내 생명을 살려줬고 혹시라도 하은이가 내 친딸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이유였구나. 아버지도 의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럼 하은 언니는 알고 계세요? 아니, 아직 모를 거야. 어떻게 말하겠니?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은 언니한테 말해야 할까요? 진짜 부모를 찾아야 할까요? 그때 오빠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죠.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오빠에게도 모든 걸 설명했어요. 오빠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럼 하은이가 여동생이란 얘기예요? 내 아내가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검사를 더 해봐야 해. 미쳤어,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오빠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사랑하는 아내가 사실은 친여동생일 수도 있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잖아요. 며칠 뒤 저는 하은 언니를 따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언니는 밝게 웃으며 앉으셨지만 제 표정을 보시고 눈치채셨어요. 무슨 일 있어? 언니, 우리 같이 검사하자. 검사? 무슨 검사? 유전자 검사요. 언니 얼굴이 굳었어요. 눈가가 흔들렸죠. 왜 하필 나랑?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을요. 병원에서 바뀐 일, 검사 결과, 오영구 씨와의 만남까지요. 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커피잔만 들여다보셨죠.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이상하긴 했어. 뭐가요? 시아버님이랑 있으면 왠지 편한 거. 그리고 이식 적합성이 왜 이렇게 높은지도 이상했고. 근데 설마 했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 언니도 뭔가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럼 언니 검사 같이 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검사였죠. 병원에서 공식적으로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만수 마이너스 정아은 부녀 확률 99% 이상. 김선자 마이너스 정아은 모녀 확률 낮음. 이만수 마이너스 이도경 부녀 확률 낮음. 김선자 마이너스 이도경 모녀 확률 98% 이상. 확실해졌어요. 저는 어머니 딸이고 아버지 딸이 아닙니다. 하은 언니는 아버지 딸이고 어머니 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뀐 거예요. 30년 전에요.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게 허무해서요. 30년 동안 저는 누구였던 걸까요? 이도경? 아니면 다른 누군가? 하은 언니도 울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하은 언니도 함께요. 아버지가 결과지를 보시고 벽에 손을 짚으셨어요. 천천히 주저앉으시더니 흐느끼셨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아. 내가 내 딸인 줄 모르고. 언니가 다가가서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아직 다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게 진실이라는 걸요. 오빠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하은이가 내 동생이면 우리 결혼은 뭐가 돼? 우리 사이는? 어머니가 오빠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빠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남매라고. 하은 언니가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당신 아내야, 현우야. 그 사실만은 못 받고. 하지만 법적으로 우린 부부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오빠는 고개를 떨궜어요. 혼란스러워 보였죠. 당연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저는 하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경쟁 상대 같기도 하고 동료 같기도 하고요. 언니가 내 자리를 살려줬고 나는 언니 자리에 서서 30년을 살았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야, 도경아. 맞아요. 우리 둘 다 잘못이 없었어요. 병원이 잘못한 거죠.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재산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 병원 기록을 제대로 찾아야겠어. 그리고 하은이 친엄마도 찾아야지. 그래요. 하은 언니 진짜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그분도 30년 동안 진실을 모르고 사셨겠죠.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었어요. 기록 보관실에 들어가서 30년 전 자료를 요청했죠. 직원은 난감해했지만 법적 권리를 주장하자 어쩔 수 없이 보여줬습니다. 남아있는 서류는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폐기됐다고 했죠. 다만 야간 근무표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K, N. 오형구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아, 고나연. 그 간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저희는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나연 씨는 현재 지방의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에 대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요. 우리는 그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가족 모두 함께요.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요양병원 상담실에서 고나연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굽은 등에 지친 표정이었죠. 우리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셨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그분의 첫마디는 사과가 아니라 질문이었어요. 당신들이 찾는 아이는 어느 쪽입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의미죠? 찾는 아이가 여러 명이라는 건가요? 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진실을 찾으러 왔어요. 고나연 씨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30년 전 그날 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예고된 밤이었대요. 비상전원이 깜빡이며 신생아실 경보가 울렸다고 했죠. 인큐베이터 2대가 동시에 말썽을 일으켰고 신생아들 이름표가 젖어 들러붙었다고요. 급한 마음에 산소 마스크랑 보온 담요를 바꿔 씌우면서 임시로 이름표를 고정했어요. 근데 그때가 시작이었죠. 새벽 교대에 들어온 수간호사가 기록을 맞추지 못했고 누군가 그냥 체중순으로 정리하자는 말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고나연 씨는 반대했지만 무시당했대요. 수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병원 경영진이 조용히 끝내라고 압박했죠. 보험 청구 문제랑 행정 서류가 엉켜서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야간 근무표 모서리를 찢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대비하려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종이도 희미해졌다고 하셨죠. 당신 아이는 팔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본 아이의 점은 위치가 달랐죠.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기억나신 모양이었죠. 그럼 누구의 아이가 누구에게 간 겁니까? 확신할 순 없어요. 다만 두 가정의 아이가 동시에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빠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실수였다고요? 우린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고나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실수였고 비겁한 침묵이었죠. 미안합니다. 그분은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반쯤 지워진 이름과 도장이 찍힌 기록 사본이었죠.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봉투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병원의 과실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증여 무효 소송이요. 아버지가 하은한테 준 재산 무효야. 하은이가 친딸이라는 걸 숨기고 증여받은 거니까 사기잖아. 황당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 언니는 몰랐잖아. 우리 모두 몰랐다고.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변호사가 그러던데. 오빠는 친구 소개로 상속 분쟁 컨설턴트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소송을 부추긴 거죠. 하은 언니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으셨어요. 우린 부부야, 현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안해. 근데 나도 억울해.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서. 오빠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여동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그 아내한테 준 것. 질투와 혼란이 뒤섞인 거죠. 지역사회는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 상속 논란에 불효녀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죠. 방송에서도 다뤘고요. 누구는 하은 언니를 성녀라 불렀고 누구는 계산된 영웅이라 비난했습니다. 하은 언니는 침묵했어요. 그냥 매일 아버지 약통을 정리하고 조용히 지냈죠. 그러다가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을 돌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돌려드릴 수 없죠. 언니답게 명확한 입장이었어요. 저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불효녀 기사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퇴사 압박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과거를 파헤칠 시간이 생긴 거니까요. 어머니와 저는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고장 보고서를 찾아다녔어요. 낡은 창고에서 발견한 부품 교체 지연 문구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죠. 병원은 알면서도 덮었어. 법원 조정실에서 첫 대면을 했습니다. 하은 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증여분 중 절반을 반환하겠습니다.
다만 병원 책임 소송에 가족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빠 얼굴에 혼란이 스쳤어요. 언니는 여전히 가족으로 남고 싶어 하시는 거였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합의에 동의해요. 다만 병원의 과실을 끝까지 밝히죠. 그리고 저와 언니의 관계는 우리가 정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단단한 결심이 서린 표정이었죠. 그때 오영구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날의 CCTV 테이프 사본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테이프가 변한 장비에 들어갔어요.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켜졌죠. 인큐베이터 앞에서 허겁지겁 이름표를 정리하는 그림자, 2번 겹치는 손놀림, 그리고 사라지는 작은 발찌. 결정적 증거였어요. 복원된 영상은 해상도가 낮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새벽 3시 7분 간호사 한 명이 신생아 A의 발찌를 떼어 임시 트레이에 올렸어요. 3시 12분에 또 다른 아이의 발찌를 같은 트레이 위에 포겠죠. 최중순 정리라는 낙서가 피해를 키웠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간 행정실에서는 보험 청구 양식이 잘못 입력돼서 두 산모의 코드가 엇갈렸고요. 병원 측은 반박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오영구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응급인력 보강 조치가 취소됐고 책임자인 원무과장이 재단 인사였습니다. 윗선이 문제를 싫어했죠. 아버지가 담담히 물으셨어요. 그럼 우린 누구에게 어떤 사과를 받아야 합니까? 기자회견장에서 또 다른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같은 병동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부부, 그들의 딸 윤서였어요. 윤서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다른 집 사람들과 닮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특히 선생님과요. 어머니가 얼어붙은 채 윤서의 관자놀이 곡선을 보셨어요. 저와 거울처럼 닮은 라인이었죠. 네 사람이 동시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진실로 밀어넣었어요. 윤서 마이너스 만수 부녀 관계 성립 가능성 높음. 윤서 마이너스 선자 모녀 불일치. 도경 마이너스 윤서 친자매 확률 낮음. 어머니가 윤서의 어머니를 조용히 껴안으셨습니다. 당신도 30년을 잃으셨군요. 서로의 눈물은 위로가 아니라 부채를 확인하는 잉크처럼 번져들었어요. 하은 언니는 모든 장면을 한 걸음 비켜서 바라보셨어요. 내가 구한 건 아버님의 생명이었고 잃은 건 우리 모두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과 재단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다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저와 윤서, 하은 언니의 손을 차례로 잡으셨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아도 손은 잡을 수 있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다음 결심의 서약이 됐죠. 아버지는 재단법인 설립 상담을 받으셨어요. 공장 직원 복지와 지역 장악을 위한 소규모 공익 신탁이요. 내가 나눈다고 해서 잃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덜 미워질 거야. 떨리는 손으로 초안을 쓰시는 아버지를 보니 뭉클했어요. 하은 언니는 증여분의 절반 반환 동의서에 서명하셨어요. 나머지 절반도 병원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하셨죠. 기자들은 성녀 며느리라 불렀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또 누군가가 미워져요. 오빠는 조정실에서 차마 눈을 들지 못했어요. 미안해. 내 아내는 착한 사람이야. 난 질투했고 아버지 사랑을 구걸했어. 컨설턴트는 붕괴했지만 오빠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제 소망을 말했어요. 법적 친자 관계보다 중요한 건 양육의 역사예요. 나는 엄마의 딸입니다. 다만 아버지와 나는 사과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아버지 눈가가 젖었습니다. 윤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다만 병원의 사과를 받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과는 천천히 밥을 먹고 싶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매주 수요일 저녁 김치전 해줄게. 법원은 합의를 기록했습니다. 증여 유효, 다만 하은 언니의 자발적 반환분과 출연금 명시, 오빠의 소송 취하, 병원 재단 상대 집단 소송 진행, 그리고 출생 혼동 피해자 지원 공동 추진. 아버지가 유언장을 낭독하셨어요. 내 남은 재산과 공장 지분 일부는 공익신탁으로, 일부는 가족 각자에게 상처의 크기와 반성의 깊이에 따라 나누고자 한다. 문장이 끝나자 모두가 침묵했어요. 그 말의 무게가 각자에게 다르게 내려앉았죠. 하은 언니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아버님, 전받기보다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오빠가 처음으로 언니의 손을 제대로 잡았어요. 고나연 씨와 오영구 씨는 증언 녹취를 마쳤습니다. 나연 씨가 퇴장을 앞두고 어머니께 머리를 숙였어요. 늦었지만 죄를 고백하는 게 남은 생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당신도 누군가의 딸이었겠죠. 이제라도 딸로 돌아가요. 복도 끝 창문으로 가을빛이 쏟아지고 각자의 얼굴에 다른 색의 빛이 흘렀어요. 누군가는 용서의 빛, 누군가는 책임의 빛, 그리고 누군가는 다음 선택의 빛. 병원과 재단의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습니다. 인큐베이터 관리 소홀, 야간 인력 미배치, 기록 보전 위반. 하지만 숫자와 문장만으로는 30년의 빚을 갚을 수 없었죠. 가족은 사과문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울고 또 서 있었어요. 공장 사무실에서 아버지는 마지막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공익신탁 설립, 직원 장학금과 지역 의료장비 지원, 그리고 출생 혼동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에 초기 기금을 투입하신 거예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다. 아버지의 속삭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은 언니는 증여 반환분과 자신의 돈을 합쳐 센터의 첫 기부자가 되셨어요. 개소식에서 언니는 마이크를 잡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간호복을 벗고 평범한 사람의 옷으로 앉아 조용히 웃으셨죠. 오빠는 회사를 정리하고 기술직 재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아버지 탓도 아내 탓도 아닌 내 선택이었어. 이 고백이 오빠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윤서는 매주 수요일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어요. 같은 반찬을 좋아하지도 같은 농담에 웃지도 않지만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의 빈자리를 알아차리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수첩을 덮으셨어요. 키로 확인된 딸이라는 문장을 눈으로 어루만지시고 그 아래에 세 문장을 쓰셨죠. 키우지 못했지만 지켜줄 딸. 어머니 마음에서 경계가 녹았어요. 재단 사무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언장에 남긴 추가 조항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 이식자, 가족 종신 의료 지원을 덧붙이신 거예요. 저녁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리를 정하는데 잠시 어색함이 흘렀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사랑받은 순서 말고 사랑할 순서로 서자. 왼쪽부터 하은 언니, 오빠,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윤서가 섰어요.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오랜 시간 굳어있던 표정들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누구도 완벽히 용서하지 않았고 누구도 완벽히 잊지 않았어요. 다만 함께 다음 장을 넘기기로 했죠. 피는 진실의 한 방식일 뿐 전부가 아니에요. 그날 밤 잘못 붙여진 이름표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오늘 우리가 제대로 붙인 이름은 서로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란 건 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온 시간과 서로를 향한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제 친엄마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저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사과와 용서로 이어진 관계요. 그게 더 진하고 깊을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하은 언니는 여전히 우리 가족입니다. 오빠의 아내이자 아버지의 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이 긴 여정을 걸어온 사람이죠. 윤서도 천천히 우리 곁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완벽한 해결은 아니에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고 가끔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기로,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30년 전의 실수는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실수가 만든 상처를 함께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 하는 일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행복이에요. 피보다 깊은 건 사랑이고 피보다 진한 건 함께 걸어온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피보다 깊은 빛과 피보다 진한 진실에 관한,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와 선택에 관한 이야기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